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일여자고등학교 연극부 카르페디엠 6월 2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나고 있죠. 네, 우리가 평소엔 실제로 만나진 못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강의를 짤막하게 들으시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50분을 채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2학년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만 대상으로 간단하게 연극 만들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극 이론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3, 4월 달에 했었죠. 이 파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기억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극 이론 그동안 했던 게 무엇인가라고 보면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전적 정의, 연극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았어요. 네, 그래서 연출가라든지 무대 감독, 그리고 기획, 무대 디자인 쪽이겠죠. 디자인 및 제작, 조명, 디자인 및 제작, 음향, 의상, 분장, 그리고 소품, 마지막으로 배우까지 우리가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 작업. 네, 연극은 공동체 작업입니다. 그래서 늘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배려하고 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파트라도 소홀해지면 균형을 잃게 되므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정할 때나 아니면 연습 시간을 정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조율하고 조금씩 배려하고 조금 시간을 맞추고 조금 이해하고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1학년, 2학년 모든 학생들, 연극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극 만들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 내용이 담긴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다 확인하시고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진행해 주세요, 수업. 네, 그 파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제작 전 예비 단계, 프리-프로덕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제작 단계, 메인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제작 후 정리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전 예비 단계 프리-프로덕션부터 살펴보자면요.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예비 단계이다. 그래서 공연을 만들기 전에 전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미리 작업을 해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 연출가, 여기 제가 예시로 데리고 온 연출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획가 정도, 기획가와 연출가는 프로덕션이 만들어지기 전에, 메인 프로덕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우선 연출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연출가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작품의 구상, 선정, 주제와 컨셉 확정을 시도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주제를 담은 작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제가 담긴 작품을 고를 것인지 이런 고민을 첫 번째 해야 하고요. 그렇게 작품을 정한 후에 컨셉을 정합니다. 여기서의 컨셉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코미디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리얼리즘 사실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표현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 장르, 스타일, 자신의 의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구상의 단계를 미리 이 예비 단계에 제작전 예비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고민을 해두는 것이다. 그게 연출가의 예비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곡에 대한 작업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희곡을 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대본을 각색하면서 공연용 대본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배우들, 스태프들이 모였을 때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전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게 연출가의 예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극장을 미리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 사업 같은 것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요. 돈에 관련된 일들을 프로덕션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연출가의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 예비 단계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비 단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메인 프로덕션에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좀 삐그덕 되느냐,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메인 프로덕션 단계에 옵니다. 그러면 첫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연출가가 배우, 협력 예술가들과 함께 일정을 공유한다.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첫 모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네, 배우는 오디션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프로덕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첫 모임 때 스태프끼리 먼저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오디션 이후에 첫 상견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첫 미팅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배우까지 모두 모인 첫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순서는 대략적인 것이고 그 프로덕션에 따라서 어떤 프로덕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하고요. 일정 공유 같은 걸 하고요. 대본 읽고 분석, 연출, 배우, 스태프 모두 대본을 읽고 주제 컨셉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우리가 관객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컨셉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연출의 생각을 나누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오디션을 보고 배역을 선정하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요. 행동선 그리기, 즉 블락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블락킹 작업을 합니다. 블락킹 작업은 즉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무대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배우들이 무대에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이동할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떤 대사를 할 것인가 라는 선 그리기, 그림 그리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블락킹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선 그리기를 하고요. 이 이 행동선 그리기 할 때는 연기 구역 용어가 필요한데요. 네, 연기구역 용어는 연기구역은 관습적으로 프리시니엄 전대로 구역한다. 9개로 나누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시니엄 무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대가 프로시니엄 무대입니다. 네, 여기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액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 단면을 관객들이 보고 있다. 실제로는 요 깃패까지 무대가 있지만 우린 요 단면만 보고 있는 요 액자식 구성. 그래서 액자틀 무대, 액자식 무대 이렇게라도 많이 불려요. 프로시니엄 무대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강릉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무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대 형태는 이것뿐만 아니라 원형 무대, 반원형 무대, 아레나 무대, 삼면 무대 이렇게 해서 관객이 이렇게 앉아 있는 형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꼭 이것만이 정석은 아니고요. 르네상스 이후로 요 무대 방식이 탄생하면서 요 형식을 그냥 많이 쓰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고 있을 뿐이지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방식은 프로시니엄 무대 방식으로 연기 구역을 살펴볼 건데요. 이 연기 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배우분들은 더더욱 연습 들어갈 때 블락킹 작업을 들어가면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지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관객석, 여기 관객석 있죠, 여기 여러분. 관객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단면. 이건 위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관객석과 무대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객석이 여기 앉아 있고 관객들이 배우를, 공연을 이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중앙,
여기를 센터라고 불러요. 스테이지 센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우리 관객들한테 오른쪽은 여기잖아. 그런데 무대에서 연기구역에서 오른쪽은 여기입니다. 네, 연기구역에서 오른쪽은 뭐든지 다 배우 중심으로 오른쪽, right, 왼쪽, left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또 9단계로 나누어서 앞으로 관객석 쪽으로 다가오면 다운스테이지, 관객과 멀어지면 업스테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블락킹을 할 때 우리들끼리 하는 용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센터에서 레프트 업 쪽으로 또는 업 레프트 쪽으로 좀 두 발짝 걸어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 센터에서 레프트 업 쪽으로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 봐.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다운스테이지, right 다운스테이지에 있었다. 그래서 연출이 앞에서 그러면 우선 센터 쪽으로 두 번 더 걸어가 볼래? 센터 쪽으로 두 번 걸어가 볼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의 약속이고요. 우리가 블러킹을 잘 긋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의 약속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행동선 그리기 블러킹을 하고 난 후에 이어 연습하기라는 것을 합니다. 네, 우리가 블러킹을 그어서 장면을 어떻게 이 대사를 하면서 여기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으면 장면별로 그것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이어서 연습합니다. 1장과 2장을 이어서 연습해보고 2장과 3장을 이어서 연습해보고 혹은 1장이 길다면 1장이 길게 있다면 여기 부분만 연습을 하고 여기 부분만 따로 연습을 했다면 이걸 전체 다 이어서 1장 전체를 한 번에 연습하는 식으로 이어 연습하는 형식이 필요한데요. 그걸 런스루라고 부릅니다. 네, 행동선 그리기 블러킹 작업이 완료되면 장면을 연결하여 이어 연습하는 장면.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약속된 동선으로 움직이고 약속된 연기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한 리듬과 템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은 템포를 천천히 했을 때 재밌는 장면이 있고요. 어떤 장면은 템포를 빨리 했을 때 재밌는 장면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재밌다라는 것은 꼭 코미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흥미롭게 느껴지고 관객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그것을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리듬, 템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다듬기 작업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동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연습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다듬기 시작해야겠죠. 네, 그래서 대소도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때 행동선을 좀 부드럽게 다듬는다. 즉 대충 일로 갔다가 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연기하면 이쪽으로 조금 더 빨리 갔다가 이쪽은 좀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움직임과 대사의 연결, 감정과 호흡도 이때 많이 신경 쓰고 다듬는 것입니다. 네. 이어 연습하기나 블락킹 작업, 행동성 긋기 작업 때는 감정을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배우들이. 네. 우선 약속된 움직임을 걷는 것이 먼저니까요. 그 약속된 움직임을 걷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다듬기, 폴리싱 과정에서 감정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템포를 어떻게 더 신경 쓸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넣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연습이 쭉쭉쭉 진행되죠. 그러면 무대장치 세우기가 시작됩니다. 총 연습을 위해서 실제 공연을 위한 무대를 세웁니다. 네, 스텝들도 무대장치 세우기 일정에 맞추어서 그 이전까지 작업을 완성시켜야 돼요. 자, 이제 스텝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대장치 세우기, 즉 셋업이라고 하는데요. 셋업을 하기 전에 무대팀은 무대 대도구나 소품, 소도구를 다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의상팀은 의상을 다 만들어 놔야 하고요. 그리고 음향팀, 조명팀은 셋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 폴리싱 작업에서 이미 조명을 틀어보고 아니면 음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음향도 틀어보고 하면서 이 감정과 호흡이 연기가 이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우의 연기와 음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미 이 단계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한번 틀어보고 여기서 수정하자 하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음향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셋업이 되고 나면은 이제서야 다 모이는 거죠. 의상도 입고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수정 작업 들어가고 음향도 틀어보고 또 수정 작업 들어간다든지 조명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한번 수정을 한다든지 무대도 마찬가지고요. 무대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를 조금 수정하는 게 좋겠어 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작업을 수정을 하면서 그리고 배우들은 이제 무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대를 밟으면서 무대의 감을 익히면서 하는 시간이 셋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연습이 들어갑니다. 무대 장치를 세우고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배우들은 무대 장치에 익숙해지면서 감정도 더 세밀하게 다듬고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태프들은 무대에 올라간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수정을 하겠죠. 수정. 분장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어. 수정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이 임박하면요. 총연습이라는 것을 들어갑니다. 이때 기술 총연습, 테크니컬 리허설과 전체 총연습, 드레스 리허설로 나뉘는데요. 기술 총연습 같은 경우는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드레스 리허설을 하지 않고 즉 옷을 입지 않고 의상을 입지 않고 모든 기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조명도 다 꺼졌다 켜졌다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을 말해요. 이때는 기술 총연습 때는 배우들이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큐가 되는 부분만 연기를 하면서 기술 부분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 총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총연습은 말 그대로 전체 총연습인데요. 관객만 없을 뿐이지 모든 기술과 모든 배우, 의상,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연습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객만 없을 뿐 그냥 공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드레스 리허설 전체 총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제가 조금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관객이 곧 올 시간이 다가온다. 즉 공연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민해지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 누적되고요. 내 외부적인 문제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아까 강조했듯이 이해하고 협동하고 협업하는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연을 합니다. 네, 제작 단계의 마지막은 공연입니다. 그 결실을 관객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공연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 후 정리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연 제작을 끝내고 마무리를 짓는 단계입니다. 네, 흥행이 목적인 프로극단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대 철거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은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배우들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프로 내에서는. 그리고 강평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저는 학생 무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작 후 정리 단계인데요. 제작 후 정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무대에 올리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공연을 올리고 정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 중간, 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정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무대 철거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연극부실에 보면 작년 공연에 대한 잔재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죠. 여러분들도 봤죠. 네, 그게 바로 공연을 올리지 못하고 공연 이 정리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아직 무대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공연이 끝나면 모든 것은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대 철거 단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는 안전을 유의해야 하므로 무대 감독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평인데요. 강평은 우리가 했던 공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우리가 더 하면 좋은지, 그리고 무엇을 잘했는지 등 그런 것을 따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우리 파트의 작업 계획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파트, 배우면 배우, 연출이면 연출, 연출부,
연출하고 싶은 친구들 다 합쳐서 연출로 우선 생각할게요. 연출이면 연출, 뭐 의상이면 의상, 뭐 무대면 무대, 조명이면 조명, 뭐든 좋습니다. 내가 속한 파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생각해보고 계획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지금 프리 프로덕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 선정도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장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하긴 했는데 솔직히 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분히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만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1시간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분장실은 우선 보류를 해두고 분장실과 쥐덫을 상대로 한 번 더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음 시간에 몇 학년이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꼭 이어폰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나오게 해주세요까지는 나오면 너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꼭 이어폰을 준비하셔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으로 치면 그 실시간으로 와 있는 2학년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화하는 느낌으로 회의를 하려면 적어도 목소리는 필요하다. 한마디로 마이크는 꼭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당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작품이 정해졌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파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를 만드실 거예요. 지금 한 30분, 2, 30분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계획표 만드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짬나는 대로 계획표 만드셔서 개인적으로 6월 4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제 메일입니다. kdayoung1203 다음 넷인데요.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메일 제목 이름은 자신의 이름. 네, 메일 제목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꼭 학년과 이름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걸로 남은 시간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6월 4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과제를 수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듣게 된다면 꼭 마이크, 이어폰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